네, 네, 파일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디스크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용자 수준의 프로그램들은 직접 외부 디바이스하고 I/O 입출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커널을 통해서 이제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커널이 나한테 뭔가 너가 파일에다가 뭔가 파일을 읽거나 쓰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호출해서 나한테 부탁을 하면 돼 라고 제공해주는 함수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함수들이 바로 시스템 콜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맞는 처리를 OS가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파일과 관련된 시스템 콜은 뭐 오픈이라든지 리드라든지 라이트라든지 클로즈 같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수준 프로그램이 내가 어떤 파일을 열어줘 라고 하면 오픈을 이제 호출하고 그 파일에 내가 어떤 값을 읽거나 쓰거나 할 때는 리드 함수, 라이트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커널한테 내가 파일에 뭔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파일 이름을 주지 않고 어떤 것을 통해서 접근한다 그랬죠? 바로 정수값, 바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정수값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했어요. 즉, 예를 들면 제가 sp.txt라는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뭔가 데이터를 적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op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어요. 그죠? open이라는 함수가 도대체 실체가 뭐냐? 내가 파일을 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실제로 open이라는 함수가 해주는 것은 이 파일에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세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ope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한 줄만 쓰지만 그 내부에는 이 녀석이 그 디스크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이노드 같은 것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아이노드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도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파일을 열었다 라고 표시를 하는 어떤 fd 테이블의 값도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파일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를 이제 셋업을 하는 거다 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오픈이라는 함수가 끝나고 돌아오면 리턴 밸류로 뭐 어떤 값을 준다고 했죠? 바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정수값을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뭐냐? 바로 이 sim.c라고 하는 것도 실제 실행이 되면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프로세스가 되면 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하나 생긴다고 그랬어요. 바로 PCB 같은 거. 학생이면 아이디 카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PCB에는 이 파일에 이 파일이 얼마만큼 언제 시작이 됐고 이름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FD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프로세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일들을 쭉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0번 파일을, 그러니까 이 번호는 이 프로세스마다 각자 매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한 4개 정도 파일을 열고 있는데 첫 번째 파일은 뭐예요? 표준 입력. 즉, 바로 이건 키보드가 되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0번 파일은 키보드구나. 1번 파일은 모니터구나. 2번 파일은 표준 에러를 출력하는 보통 모니터구나. 그 다음에 그래, 바로 3번 파일을 내가 sp.txt라는 파일로 정하자. 요게 오픈 함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는 sp.txt라고 부르지 말고 3번 파일이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서 찾아서 알아서 처리를 할게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이름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 번호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바로 fd라는 거고요. fd는 실제 이 파일 테이블, 즉 이 PCB 안에 있는 그 프로세스가 접근하고 있는 그 테이블의 인덱스를 찾기 위한 정수지만 이 정수는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이노드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이노드에는 뭐가 있어요? 그 파일이 디스크에 어디에 접근이 되어 있고 뭐 실제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다 요 번호를 가지고 다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만 알면 되냐면 내가 파일을 접근할 때 정수값으로 접근을 하고 요 정수값은 fd 테이블의 인덱스고 거기에서부터 뭔가를 따라가다 보면 파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파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시스템 콜을 이제 직접 사용해보는 프로그램들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짚고 넘어가면 우리 이제까지 파일에다가 뭔가를 읽어오고 쓰는 거 많이 해봤어요. 대표적인 거로 프린트F 해봤죠. 프린트F 하면 모니터라는 파일에 그죠? 뭔가 데이터를 출력해 주기도 하고 또 스캔F는 키보드라는 파일에서 뭔가 데이터를 입력받기도 했어요. 아니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이런 것도 또 뭐 파일 리드 라이트를 내가 또 뭘 해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용해왔던 printf 같은 것은 어떤 함수였죠? 바로 라이브러리 함수죠. 정확하게 시스템 콜은 아니고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그러니까 즉 라이브러리 함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 시스템 콜을 호출해요. 즉 printf라고 하는 함수는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 write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write가 사람들은 내가 뭔가 write라고 하는 함수는 딱 그 사용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write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위해서 write를 감싸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 하나씩만 출력해주는 뭐 풋 캐릭터, 겟 캐릭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포매팅을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printf 같은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있고 그렇지만 걔들이 결국에는 다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에 이제 요청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해볼 거니까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사용하지 않고 정말 로우한 시스템 콜만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커널 내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코드를 짤 때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함수 자체도 유저 수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요. 커널 내부에서는. 그래서 커널 내부에서는 printf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는 사용할 수 있냐면 이런 시스템 콜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커널 코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랙티스부터 봅시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지금 어떤 파일이 있어요. 이제 좀 존재하고 있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파일 이름을 제가 hello.txt라고 그냥 정했어요. 그래서 이 txt부터 내가 파일을 읽어오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오픈을 해줘야 돼요. 오픈을 할 때는 이제 바로 뒷슬라이드에 요 오픈 함수와 리드 함수의 문법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볼 건데 일단 뭘 주냐면 야 파일 이름을 줘야 되겠죠. hello.txt를 그리고 그 파일을 내가 어떠한 모드로 열 건지 내가 여기에 리드만 할 건지 라이트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권한들을 줘야 이제 이 파일에 내가 지금 리드 권한이 없으면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일단 알려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언더바 rd only 하면은 그냥 느낌에 read only로 내가 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플래그라고 하죠. 이거 값을 이제 넘겨줍니다. 그러면 오픈이 잘 됐으면 내가 지금 이 파일이 내가 접근하고 있는 파일의 몇 번째 정도, 뭐 한 지금 한 내가 5개 정도 파일 사용하고 있는데 또 오픈을 했다. 그러면 6번째 정도, 즉 정수값 6 같은 거를 이제 돌려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열고자 하는 hello.txt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fd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마 리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 파일이 오픈할 수 없어요. 어떤 걸 에러 넘버가 뭐냐면 이렇게 에러 넘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 이게 왜 오픈이 실패를 했는지 여기에 화면에 이제 뜨게 돼요. 그래서 요 아마도 에러 넘은 여기 에러 넘.h에 정의가 되어 있고 오픈해서 실패를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번호가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 번호를 이제 알려주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 커널 프로그래밍, 뭐 다른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에러 처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픈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 리드를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는지 여러분들 디버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픈을 이제 잘 하고 났으면 fd 값에 잘 양수값이 세팅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fd를 가지고 내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 읽어올 거예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파일인지를 알려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어디다 읽어올 건지 내가 메모리 주소, 즉 버프라는 공간을 제가 하나 메모리에 만들어 놨고, 그 공간으로 내가 얼마만큼 맥스 버프 사이즈만큼 네가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줘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 리드라는 시스템 콜을 호출을 했으면 커널이 이제 이 파일에 가서 이만큼 16바이트가 되겠죠. 16바이트만큼 데이터를 읽어서 버퍼라는 공간에 이제 딱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웬만큼 읽어왔는지 그 사이즈를 리턴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즈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일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못 읽었다고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하고 엑싯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읽었으면 리드해온 데이터의 사이즈는 몇이야 라고 이제 프린트랩을 해주는 요 예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짜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말 생 오픈 리드 시스템 콜의 신텍스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는 나한테 파일을 열어달라고 하면 나한테 어떤 정보를 넘겨야 하냐면 패스네임을 줘. 어떤 파일을 열 건지. 그래서 패스네임을 주면 그리고 너가 어떠한 권한으로 열 건지 뭐 리드를 할 건지 라이트를 할 건지 리드 라이트도 다 할 건지 아니면 뭐 만들 건지 지울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이 플래그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파일 액세스 모드예요. 즉, 뭐 보통은 이제 이 파일 이거는 생략 이렇게 브레킷이 있다는 거는 요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요 플래그에다가 oCreate 플래그를 설정하면 오픈을 할 때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 생성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생성을 할 때는 언제나 무슨 권한으로 생성을 할 건지, 뭐 이게 뭐 그 744 모드인지, 뭐 644 모드인지 이런 거 있죠. read, write, execute 그 권한을 루트 소유자,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 모드를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이 잘 되고 났으면 어떤 것을 돌려줘요?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이제 리턴 밸류를 돌려줍니다. 페일이 나면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리드 시스템 콜은 어때요? 파일 이름을 받지 않고 이제부터는 fd 값만 받아요. 그래서 fd를 받으면 fd를 넘겨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읽어올 그 공간, 그죠? 공간은 버프
버퍼 메모리 주소를 줍니다.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죠. 그리고 얼마만큼 사이즈를 읽어올 건지 사이즈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리턴 밸류는 실제로 읽어온 사이즈들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hello.txt를 읽어오는 이 예제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이거를 prec.1.c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컴파일을 하시고 실행을 했더니 제가 처음에는 hello.txt를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읽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hello.txt 없잖아 라고 에러가 떴죠. 번호가 2번. 그래서 보시면 오픈이 실패한 이유를 에러 넘버로 표현을 해준다고 했어요. 바로 이 에러 넘버.h에 에러 mo라는 변수가 있고 거기에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에러가 떴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hello.txt를 vi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내용을 hello world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니까 잘 읽어와서 읽어온 사이즈가 13이라고 떴어요. 즉 아까 제가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데 리드를 해오는데 버퍼 사이즈만큼 리드를 해오라고 했죠. 16. 근데 실제로 파일이 그 크기보다 작으면 13만 그 크기만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16바이트가 아니라 13바이트만 읽어온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보시면 요 문자 하나가 바이트 하나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맨 끝에 열셋 이렇게 13바이트를 읽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처럼 파일을 읽어요. 읽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읽은 파일을 화면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라이트 시스템 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라이트 시스템 콜은 마찬가지 리드 시스템 콜처럼 fd 버퍼 사이즈 맥스 그 라이트 할 사이즈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일에다가 여기로부터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라이트 할 건지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라이트 된 사이즈가 이렇게 리턴 밸류로 와요. 그러면 우리 라이트를 어떤 파일에다 하고 싶어요? 바로 모니터에다 하고 싶죠. 그래서 모니터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즉 표준 출력 여기 1번이겠죠. 근데 우리 언제나 이 1이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매크로로 정의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아웃 모니터의 파일 디스크리터 번호는 1번이야 라고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고 요 파일에 이제 그게 이제 디파인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저기 헤더 파일에 아마 이거 요 헤더 파일을 이제 인클로드 시켜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에 내가 지금 이 버퍼에 방금 내가 읽어온 사이즈 아마 13바이트였겠죠. 13바이트만큼을 너가 써줘 라고 호출을 하면 실행을 해볼까요?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서 해보시면 실행과 동시에 hello.txt 내용이 모니터에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데 복잡할 건 없어요. 세 번째 프랙티스는 뭐냐면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겠죠. 뭔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컴퓨터에 접근한 사용자들의 로그를 다 남기고 싶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그죠? 그냥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슬라이드 공간상 저 위쪽에 인클루드 했던 헤더 파일들은 조금 생략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짜실 땐 여기 헤더 파일들 빠짐없이 넣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코드를 보면 파일 이름을 log.txt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log.txt라는 파일에다가 제가 1초에 한 번씩
내가 살아있다는 그 저기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요 뭐 스타트 타임, 업데이트 타임 이런 것들 1초에 한 번씩을 제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뭐 함수들이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 time.h에 클락 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사용한 거고요. 우리는 일단 파일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나는 log.txt를 오픈을 할 건데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log.txt라는 파일에다가 제가 계속 데이터를 써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갈 거니까 일단 나는 write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식으로 이 파일을 접근할 건지 그 권한을 write only 모드로 내가 접근할 거야 라고 여기다가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파일이 없었으면 네가 생성을 해서 로그를 만들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 어펜드는 이 파일에 처음부터 뭔가 데이터를 적을 게 아니라 이 파일에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두고 나는 그 뒤에서부터 어펜드를 붙여나갈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내가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o 언더바 크리에이트, o 언더바 어펜드의 정체는 어떠한 인티저 타입의 32비트 공간에 한 비트씩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와 연산을 해주면 비트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러한 접근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타입은 32비트죠. 그 중에 얘는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를 나타낸다고 하면 이렇게 5와 연산을 해주면 이 플래그가 어떻게 생겨요? 111, 000000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만약에 요거만 써주면 1, 0, 0, 0, 0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정보를 오픈 함수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해요? 로그라는 파일을 만들 때 접근 권한을 744, 즉 루트는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오너는 리드만, 또 일반 사용자는 리드만 할 수 있도록 파일 권한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 잘 열렸다면 fd에 뭔가 값이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지면이 없어서 여기 fd 에러 처리하는 거 생략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뭘 하느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그 파일에다 log.txt에다가 이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어요. I'm alive. 그러면 이 메시지를 일단 어디에다가 적어야 되냐면 메모리 공간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코딩을 했냐면 sprintf를 하면 여기 지금 버프가 캐릭터 어레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프라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I'm alive 앞에는 클락 지금 현재 시간을 제가 이제 찍어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버프라는 곳에 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면 이 sprintf는 printf를 하는데 실제 모니터에다가 printf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링, 즉 버프에다가 printf를 하라 이런 뜻이라서 여기다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거와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log.txt에다가 제가 지금 만들어준 버프의 내용을 적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너가 적는데 이 버프의 사이즈만큼 네가 적어. 이렇게 라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한 줄에는 모니터에도 같이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이 화면에 보여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어떤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fd 값만 바꿔주면 그게 이제 그렇게 라이트를 하고 싶은 파일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트 사이즈, 실제 쓰여진 사이즈가 내가 요청한 사이즈보다 작으면 에러인데 여기 사실 메시지를 출력해줘야 되는데 지면이 없어서 그냥 엑신만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더 에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고, 제가 지금 5초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 5초가 지나면 브레이크를 해서 파일을 닫아주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 흐름을. 그래서 실제 여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안 했어요. 왜? 내가 오픈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오픈이 돼요. 그래서 오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것만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 로고 만드는 건 이제 컴파일해서 제가 실행을 해보면 화면에 이렇게 I'm alive라고 찍히고요. 그리고 실제 LS를 해보면 로그.txt도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게 화면에 출력된 거와 똑같이 로그가 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마지막 예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번 수업 시간에 저에게 어떤 것들을 검사를 맡으셔야 하냐면, 당연히 지금 한 프랙티스 1, 2, 3번도 본인이 코딩을 하셔서 본인 계정에서 저에게 실행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물어보면 실행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프랙티스 4는 여러분들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마이 카피 만들기예요. 왜냐면 우리 cp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cp 명령어를 주면 hello.txt, hello.100 하면 hello.txt를 hello.100으로 카피를 해줬었죠. 그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마이카피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이카피를 마이카피.c에다가 구현을 하시고 컴파일해서 마이카피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죠. 그래서 제가 실행할 때 마이카피 hello.txt, hello.100이라고 하면 이 hello.txt 내용이 그대로 hello.100이라는 파일로 카피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대충 머리에 이제 오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원본 파일을 읽어요. 오픈을 하고, 오픈을 해서 리드를 할 거예요. 근데 오픈을 할 때는 내가 모드를 아마도 O 언더바 리드 온리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바로 카피를 해줄 백업 파일을 어떻게 해요? 얘도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쓰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라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온리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그 파일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없기 때문에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래그에 반드시 오크리에이트 붙여주셔야 되죠.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써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리눅스에서는 카피를 할 때 hello.txt를 hello.100으로 카피를 하는데 hello.100이 있으면 아마 덮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덮어 쓰는 건 싫어. 내가 만약에 카피를 해서 뭐 hello.100이라는 파일을 만들 건데 기존에 hello.100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덮어 쓰지 말고 그냥 카피를 하지 마.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기 힌트는 오픈 함수를 부를 때 이렇게 이거를 체크해서 만약에 백업 파일 이름이 있으면 만들지 말라고 하는 플래그가 하나 있어요. O 언더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플래그를 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픈을 했으면 원본 파일의 내용이 끝날 때까지 계속 리드를 합니다. 그리고 리드를 하고 쓰기를 하고 리드를 하고 쓰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힌트가 여기에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플래그를 쓰면 요 기존 백업 파일이 만약에 있으면은 내가 만들지 말라는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서 수업 시간에 검사를 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수업 시간에는 1시간이죠. 1시간 내에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강력하게 추천할 건데 여러분들 홈워크로 홈워크처럼 집에서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해오셔서 제 앞에서는 그냥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겠죠. 1시간 안에 못하시면 홈워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워크 한 회 정도의 그런 과제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거를 정리하면 이 프랙티스 1, 2, 3 다 코딩을 하셔서 자기 계정에서 코딩이 됐고 실행이 된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고요. 마이 카피까지 만들으셔서 검사를 맡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